중국 베이징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사업은 끝장이다. 우즈베키스탄이 1대1로 이다이 일루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을 포기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 그 배경이었는데 공항 사업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한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은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을, 프랑스는 샤를 드골 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독일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물류 네트워크를 약속했음에도 한국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체 인천국제공항이 어떤 면모를 보여주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우즈베키스탄 특사단이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진실이 비로소 밝혀집니다. 새벽 3시, 제 침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지하드 우즈베키스탄 공항개발위원회의 수석 담당자입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길 조일 리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오랜 친구이자 타지키스탄 공항청장인 파루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죠. 지하드, 지금 당장 일어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 무슨 일인가, 파루크? 진정하게. 중국이 모든 것을 장악했나? 그렇네. 우리 공항을 완전히 통제해 두었어.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타지키스탄은 중국과 협력하여 수도 두샨베에 최첨단 신공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고 최신 기술까지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파루크,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가? 그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중국 측에서 공항 관제권을 즉시 이관하라고 통보해 왔네. 계약서 어딘가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조항을 들이밀면서 말이야. 우리가 거부하자마자 공항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켜 버렸지. 그리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 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어.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협력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주권 침탈이었습니다. 파루크, 그럴 리가. 국제법상으로도 지하드, 국제법?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미 공항은 그들 손에 넘어갔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어. 중국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야. 경제 지원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우리를 낚은 거지. 파루크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듯 조심스러웠죠. 지하드, 내 말을 명심하게. 너희 우즈베키스탄도 경계해야 해. 중국이 너희에게도 유사한 제안을 할 걸세. 절대 속지 마. 그들의 제안은 겉은 달콤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맹독이나 마찬가지야. 전화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역시 현재 우르겐치 신공항 사업자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타슈켄트의 새벽 하늘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8시 대통령궁 상황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소집되었죠. 제가 새벽에 전한 타지키스탄 소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드 수석, 이 정보가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네, 각하. 타지키스탄 공항청장이 직접 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 군용기들이 두샨베 공항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민간 공항이 하루아침에 군사기지로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외무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타지키스탄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등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주요 인프라들이 하나둘 중국의 통제 아래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각하,
현재 우르겐치 공항 사업에는 5개국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재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안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에 50년 무이자 차관까지 다른 나라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타지키스탄도 동일한 조건에 현혹되어 이 같은 참사를 겪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드 수석. 하지만 우리에게도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르겐치 공항은 우리나라 서부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히바로 향하는 관문이며 중앙아시아 물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각하.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다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제 말을 경제부 차관이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제한 금액이 너무 과하고 미국은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글쎄요. 과연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보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죠. 각하,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방금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옷이 공항의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 드리워진 것이었죠.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정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하드 수석, 모든 입찰 참가국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십시오. 특히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5개국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제안서는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위험해 보였죠.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실크로드의 후예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타슈켄트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대회의장에서 우르겐치 공항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공항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장피에르 듀부아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파리공항은 유럽 항공교통의 심장입니다.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샤를 드골의 명성과 검증된 기술력을 우르겐치에 그대로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제시한 금액을 확인한 재무장관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0억 달러, 이는 우리 예산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프라포트의 하인츠 밀러 회장이었습니다. 정확성과 효율성, 그것이 독일 공항 운영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는 단 1초의 지연도 없는 완벽한 공항을 건설할 것입니다. 독일답게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그들의 제안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죠. 미국의 브래들리 존슨 씨가 나섰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공항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우르겐치 공항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투자 대비 효과, 상업시설 극대화. 그의 입에서는 오직 금전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공항을 이용할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1대1로 공항사업부의 왕 샤오밍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완벽한 우즈베크어로 인사를 건네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형제 여러분, 실크로드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
50년 무이자 차관, 1년 내 완공, 향후 20년간 운영 적자 전액 보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들의 눈이 반짝였고 저조차도 순간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공사팀이 입장했을 때 솔직히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옆자리에 앉은 하인츠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천공항? 저 작은 아시아 공항이 파리와 경쟁하겠다고? 하인츠 씨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공항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가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브래들리 씨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군. 이미 중국이 모든 걸 가져간 거나 다름없잖아. 샤오밍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팀을 응시했습니다. 귀여운 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한국팀의 대표인 윤서연 단장은 조용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하고 실용적인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비하면 왠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하드 수석, 이거 정말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건설부 국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명분상 초대한 것 아니었나요? 진짜 후보는 중국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건축가 아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인천공항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그러나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제안 앞에서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윤서연 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단장이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장피에르 씨는 일부러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시오의 지하드, 지금 시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은 메이저 공항과 인천을 동등한 선상에 놓는다는 것이 다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인츠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공항은 개항한 지 겨우 2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경험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브래들리 씨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공항을 해외에 건설해 본 경험이나 있습니까? 아니, 공항 시스템을 수출해 본 적이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회사와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까? 왕 샤오밍 씨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윤 단장님,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솔직히 인천공항이 저희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이징 공항은 연간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기껏해야 7천만 명 수준이죠. 그의 말에 다른 나라 대표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위원회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하드 수석, 이미 중국 제안이 압도적인데 굳이 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건설부 차관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K-팝이나 드라마는 인정하지만 공항 인프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국 국장은 아예 자료를 덮어버렸습니다. 삼성이나 LG 제품은 우수하지만 인프라 건설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통역관조차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어차피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눈에 윤서연 단장의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모욕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게는 알 수 없는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죠. 혹시 숨기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건가? 저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미라가 다시 한번 제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인천공항 연수 때 본 것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나 알아봐야겠군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하인츠 씨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시간 낭비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왕 샤오밍 씨는 아예 대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하드 수석님, 이따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죠. 계약 조건을 더 자세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서현 단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이 작다고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나요? 기술력이 미흡하다고요? 그녀가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도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듯했죠. 과연 윤서현 단장은 어떤 것을 준비해 왔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던 한국이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서현 단장의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왕 샤오밍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지하드 수석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저희의 최종 제안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위원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왕 샤오밍 씨가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대형 스크린에 황금빛 용이 새겨진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형제 여러분, 우리 중국은 단순한 공항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갈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 건설 비용 전액 무상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푼의 비용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공항을 공짜로 지어드립니다. 재무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둘째, 완공기간 단 1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관계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셋째, 향후 50년간 무이자 차관 제공입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드립니다. 넷째, 20년간 운영 적자 전액 보전입니다. 맞습니다. 공항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메꿔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사업 제안이 아니라 거의 자선사업 수준이었죠. 다섯째, 중국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보장입니다. 우르겐치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메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물류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왕 샤오밍 씨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우르겐치 공항의 조감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저희의 제안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100년을 보장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냈죠. 경제부 차관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교통국 국장도 감탄했습니다. 1년 만에 공항을, 그것도 공짜로? 이건 혁명적인 제안입니다. 외무부 관계자는 속삭였습니다. 1대1로의 핵심 거점이라니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재편할 겁니다. 심지어 평소 신중한 국가안보 자문관까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조건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95% 이상의 위원들이 중국을 지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피에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경쟁이라고 할 수 없군요. 게임 오버입니다. 하인츠 씨도 서류를 덮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브래들리 씨는 왕 샤오밍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제안이었어요.
그 와중에 윤서연 단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루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들의 제안은 독약이야.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조건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아미라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지하드 수석님,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조건이 너무 좋지 않나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공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은 왕샤오밍스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푸른 하늘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석님, 뒤에서 아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살의 젊은 건축가인 그녀는 우리 위원회의 막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미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미라, 자네도 봤잖아. 중국의 조건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이미 게임은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천공항 연수를 다녀온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이 훌륭한 공항인 것은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아니에요, 수석님.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제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아미라, 또 그 한국 이야기인가? 이제 그만하게.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건설부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연수 가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네.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아미라, 현실을 보게. 중국은 공짜로 지어주겠다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 낭비야.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어. 젊은이가 너무 이상적이야. 국제 비즈니스는 냉정한 법일세. 아미라는 포위당한 듯 위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지키스탄을 잊으셨습니까? 키르기스스탄은요? 그들도 처음에는 이 황금과 같은 조건에 현혹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재무장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그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우리는 다를 걸세.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퍼주려고 할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선 사업일까요? 아미라의 반박에 위원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나라의 제안을 공정하게 듣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미라와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 고심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중국의 제안이 압도적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수석님, 제발요.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미라의 간절한 눈빛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네. 공평하게 모든 제안을 들어보자. 한국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지. 위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연 단장이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압도적인 중국 제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미라가 그토록 확신하는 특별한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윤서연 단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녀가 띄운 프레젠테이션 화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3D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한국의 자료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게 전부인가? 파워포인트 기본 템플릿 아닌가? 하인츠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5년에 이런 구식 프레젠테이션이라니. 한국이 IT 강국이라면서요. 윤서연 단장은 그런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앙아시아 사업단장 윤서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내용은 그때 왕샤오밍 CC가 일부러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좀 피곤하네요. 몇몇 위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윤서현 단장이 보여준 인천공항의 영상 또한 썩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웅장한 스케일에 비하면 소박하기 그지없었죠. 브래들리 씨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간 처리 인원 7천만 명, 애틀랜타 공항은 1억 명이 넘는데. 건설부 차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하드 수석, 이걸 정말 끝까지 들어야 합니까? 다들 지루해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기술력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윤서현 단장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 공항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장피에르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최고 수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파리공항도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안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하인츠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은 프랑크푸르트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네요. 윤서현 단장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자 이번엔 브래들리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이 수화물 시스템을 수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군요. 심지어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교통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술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공항이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해외에 구현할 능력이 있을까요? 재무차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무슨 해외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한 가격이었습니다. 윤서현 단장이 제시한 금액을 보고 왕샤오밍 씨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25억 달러? 저희는 30억 달러 규모를 공짜로 지어드리겠다고 해쳤는데 돈을 받겠다고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네. 한국팀도 현실을 인정해야 할 텐데.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윤서현 단장의 발표는 중국의 화려한 제안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 같았죠. 심지어 제 마음마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아미라가 말한 특별한 무언가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서현 단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짓고 있었죠. 여러분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의 제안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은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우리 실사단은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미라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으니까요. 불가사리 모양으로 설계된 거대한 터미널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도 컸으니까요. 왕샤오밍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하드 수석님.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터미널, 건설기간 단 4년. 우르겐치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 높이가 50m는 됨직한 거대한 공간, 그 안을 가득 채운 최첨단 시설들.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4년 만에. 그것도 단일 터미널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죠. 왕 샤오밍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VIP 전용 카트를 타고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을 지나갈 때마다 위원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저것 좀 보세요. 실내 정원이 저렇게 클 수가. 폭포까지 있네요. 실내에 폭포라니. 건설부 차관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설계와 시공 능력이라면 우르겐치 공항도 정말 1년 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심은 공항 내 최고급 중식당에서 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준비한 만찬이었죠. 왕 샤오밍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분위기는 이미 축하 파티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이 중국과의 계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오후에는 공항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관제센터, 완전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최첨단 보안 장비들. 이 모든 기술을 우르겐치에도 그대로 이전해드립니다. 물론 무상으로요. 왕 샤오밍 씨의 말에 교통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니까요. 형제 간에 무슨 돈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녁에는 베이징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 스위트룸이 우리 각자에게 배정되었죠. 편히 쉬십시오. 내일은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일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가능한 걸까?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암호화 파일을 보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낯선 목소리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정체불명의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공항 프로젝트 극비 전략 문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처럼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수십 페이지의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죠. 중국 1대1로 사업본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인프라 장악을 통한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 방안. 제목 아래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 제1단계, 경제적 종속, 무상 지원으로 의존도 극대화, 제2단계, 법적 장악, 숨은 조항 발동으로 운영권 확보, 제3단계, 군사적 활용, 민간시설의 군사기지 전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르겐치 공항 프로젝트 특별 지침. 표면상 모든 조건을 수락할 것. 계약서 327페이지의 특수 조항 삽입. 완공 후 5년 내 관제권 이양 조항 포함. 군용기 이착륙 권한 자동 부여.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성공 사례.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부채 탕감을 빌미로 99년 조차. 지부티 철도 건설 후 군사기지 전환. 타지키스탄 두샨베 공항 관제권 완전 장악 성공. 파루크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궁극적 목표. 중앙아시아 전체 항공 네트워크를 중국에 통제해 두고 이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경제적 지배를 넘어 군사적,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한다.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식민주의,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한 지배 전략이었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미라였습니다. 수석님,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인가? 타지키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대요. 두샨베 공항을 되찾겠다고. 그런데 중국이 계약 위반이라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작은 회의실이었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읽는 동안 위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타지키스탄 상황을 보면 건설부 차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우리 모두 속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통국 국장은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서만으로 중국을 포기하기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함정이라 해도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프랑스는 너무 비쌌고 독일은 융통성이 없었으며 미국은 오직 돈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아직도 미지수였죠. 일단 나머지 실사를 마저 진행합시다. 그리고 한국도 가봅시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그날 오후 왕 샤오밍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 그 안 어딘가에 독약 같은 조항들이 숨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 샤오밍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독약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며칠 후면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위원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 공항 이후에 뭘 봐도 시시할 것 같은데. 건설부 차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가야죠. 공평하게 기회는 줘야 하니까.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모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부터가 달랐습니다. 베이징의 압도적인 스케일과는 다른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과 효율성이 느껴졌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편안하지? 교통국 국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동선이 완벽합니다. 불필요한 이동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그 거대한 공간 때문에 입국장까지 20분을 걸어야 했는데 인천공항은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걸으면서요. 입국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기시간 0분, 전광판에 표시된 대기시간을 보고 재무장관이 눈을 비볐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면 인식 10초 컷. 건설부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베이징도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었지만 20분은 걸렸는데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벌써 나왔네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짐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교통국 국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정확히 75분입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베이징에서는 거대한 공항을 걸어다니고 입국 심사받고 수화물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었죠. 윤서연 단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떠셨나요? 재무장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있나요? 윤서연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금부터죠.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청결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도 깨끗했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방금 완공한 것처럼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건설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2층 왼쪽에 있습니다. 10분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호텔 스위트룸 수준입니다. 비데, 파우더룸, 수유실까지. 그리고 직원이 계속 청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물으니 직원이 완벽한 우즈베크어로 대답했습니다. 우즈베크어를 하시네요? 네, 저희는 15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손님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 직원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목적지까지 동행해 줬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면세점 구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잠깐, 저 가격이 맞나요?
재무장관이 명품 매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파리보다 싸네요. 베이징보다도 훨씬 싸고요. 면세점 매출 세계 1위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군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통역 중이던 아미라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아미라? 저기를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을 공항 직원이 돕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바로 잠깐, 저분이 설마? 윤서연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공항공사 사장님이십니다. 매주 한 번씩 현장에 나와서 직접 승객들을 돕고 계시죠. CEO가 직접 휠체어를 밀며 노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베이징의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하던 직원 한 분이 우리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진심 어린 미소에 우리 모두가 당황했죠. 청소 직원이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인사하다니 교통국 국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릅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압도적인 스케일과는 다른 따뜻하고 효율적이며 사람을 배려하는 공항. 갑자기 아미라가 말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견학에서 우리는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서현 단장이 우리를 공항 운영센터로 안내했죠. 여기가 인천공항의 두뇌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평균 출국 소요시간 19분, 입국 소요시간 13분입니다. 건설부 차관이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베이징은 1시간이 기본인데 인천공항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죠. 윤서연 단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ACI 평가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스카이트랙스 스카이트락스 선정 최고 환승 공항상 9회 수상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수화물 처리 정확도 99.99%. 재무장관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12년 연속 1위라고요? 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죠. 이어서 첨단 기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율주행 안내 로봇입니다. 귀여운 로봇이 다가와 우즈베크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교통국 국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이 있나요? 네, 제 스람 터미널 4층에 할랄 인증을 받은 중앙아시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다니 다음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간 5천만 개의 수화물을 처리하는데 분실률은 만 개당 0.03개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우르겐치 공항에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환승구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승 시간 45분 보장이라고요? 네, 국제선 간 환승 기준입니다. 베이징은 최소 2시간이 필요하죠. 실제로 환승 동선을 따라가 보니 정말 4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불필요한 보안 검색도 없고 동선도 완벽했습니다. 이래서 환승객들이 인천공항을 선호하는군요. 아미라가 덧붙였습니다. 작년 저희 문화부 직원들이 유럽 출장 갈 때도 다들 인천 경유를 선택했어요. 베이징보다 편하고 빠르다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 휴게 시설이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도 보여주신다고요? 물론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승객도 행복하니까요. 휴게실, 체력 단련실, 심지어 직원 전용 도서관까지.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직원 복지가 이 정도라니. 그래서 다들 미소 짓고 있었군요. 윤서연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르겐치 공항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위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통국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건설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이 크기로 압도한다면 인천은 효율성과 인간미로 깊은 감동을 주네요. 하지만 재무장관은 여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무상 지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 윤서연 단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무상일까요?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그 비밀 문서가 떠올랐죠? 인천공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시설을 본격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윤서연 단장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리죠.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죠? 교통부 국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눈앞에는 슈퍼컴퓨터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통합 스마트 운영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A38 게이트에 승객이 몰릴 것을 예측하고 직원을 미리 추가 배치했습니다. 3분 후면 혼잡이 해소될 겁니다. 실제로 모니터를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딥러닝입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예측하죠. 정확도는 98%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체 인식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얼굴, 홍채, 지문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오인식률은 1000만 분의 1 이하죠.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선글라스를 써도 정확히 인식했죠. 건설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초기 투자는 있었지만 운영 효율성으로 이미 회수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처리 시간 단축으로 수익성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수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당 1만 2천 개 처리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확도 99.9%로요. 거대한 기계들이 수화물을 신속하게 분류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윤서연 단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수화물 추적 앱입니다. 승객이 자기 가방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앱을 실행하니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재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니 솔직히 예상 밖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탄소 중립 공항을 목표로 합니다.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죠. 실제로 공항 지붕은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70%를 넘습니다. 운영비가 그만큼 절감되죠. 교통국 국장이 놀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막이 많아 태양광에 최적인데? 맞습니다. 우르겐치 공항은 에너지 자립률 90%도 가능할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까지요. 실제로 코로나19 때 인천공항의 대응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경 로봇, 발열 체크 시스템, 음압 격리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를 그렇게 잘 막았군요.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건설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인천공항이 세계 1위인지. 단순히 서비스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재무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기술력은 중국에 전혀 뒤지지 않네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중국은 공짜인데. 바로 그때 윤서연 단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속보, 타지키스탄 정부 중국의 공항 반환 요구, 중국 500억 달러 배상금 청구.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짜 점심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이제 모두가 실감하기 시작했죠. 점심 식사 후 윤서연 단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를 걸으며 공항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죠. 그때 청소 중이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머! 저 직원이 아이를 달래네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무정의로 상황을 전파하자 불과 2분 만에 공항 직원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안내 직원, 보안 요원, 심지어 매장 직원까지 모두가 아이를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아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갔죠. 아미라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든 직원이 단 한 아이를 위해 윤서연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원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청소 직원이든 CEO든 모두가 한 팀이죠. 조금 더 걷다가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면세점을 구경하고 계셨죠. 그런데 직원이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할머니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가져다 보여드렸습니다. 저 직원, 판매 압박 같은 게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매출보다 고객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결국 매출로 이어지죠. 화장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 청소 직원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었죠. 우리를 보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화장실 이용하세요. 재무장관이 충동적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일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그 직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물론이죠. 전 인천공항의 얼굴이잖아요. 제가 깨끗하게 관리한 화장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해요. 자랑스럽습니다. 교통국 국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소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다니. 다음은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도 보여주신다고요? 네, 중요한 곳이니까요.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품질도 훌륭했죠.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당 한쪽에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직원 자녀 돌봄 공간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죠. 실제로 몇몇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게이트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80대 할아버지가 길을 못 찾으신대요. 제가 모시러 가야죠. 당연하다는 듯한 그 태도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윤서연 단장이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인천공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윤서연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이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홍이린젠, 정신입니다. 아미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공항이었죠. 과연 이런 정신을 우르겐치에도 심을 수 있을까요? 견학 마지막 날 윤서연 단장이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 박물관입니다. 오늘 특별 전시가 있어서요. 박물관 입구에는 뜻밖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4,000년의 인연. 재무장관이 의아했습니다. 4,000년이요? 그렇게 오래된 관계가 있었나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물은 고대 암각화였죠. 설명을 읽어보니 고조선의 지도자 단군과 중앙아시아 지도자 탕글레 칸의 만남, 큐레이터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 따르면 기원전 2300년경 두 지도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아미라가 흥분했습니다. 탕글레 칸, 우리 조상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다음 전시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의 단군 신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벽화였습니다. 잠깐, 이거? 교통국 국장이 놀랐습니다. 둘 다 곰이 나오네요.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웅녀 숑누, 설화와 중앙아시아의 곰 토템 신앙,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설명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곰을 신성시하고 곰이 인간이 되는 설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큐레이터가 다음 전시물로 안내했습니다. 고대 교역로 지도였죠. 한반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이 놀랍도록 유사해요. 실제로 전시된 청동기들을 보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것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자 벽면 가득 고문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한국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동방의 현자가 찾아왔다. 그는 하늘의 자손이라 했고 우리와 같은 곰의 후예라 했다. 우리는 형제임을 깨달았다. 아미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4,000년 전부터 형제였던 겁니다. 마지막 전시실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의 건국 이념이 크게 쓰여 있었죠. 그 아래에는 탕글레 칸의 말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재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같은 사상이네요. 윤서현 단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천공항 운영 철학의 뿌리입니다. 4,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공유했던 정신을 현대에 구현하는 것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묘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4,000년의 인연으로 이어진 형제 국가, 교통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아미라는 아예의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우리가 형제였어요. 4,000년 전부터. 그때 윤서현 단장이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기념품입니다.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곰 모양의 작은 조각품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통 양식, 하나는 중앙아시아 양식이었죠. 하나로 이어진 형제의 증표입니다. 받아든 조각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현재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법이죠. 과연 4,000년의 인연이 오늘날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충격적인 뉴스로 들끓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두샨베 공항 반환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CNN의 앵커가 긴박하게 전했죠. 이어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가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무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하드 수석, 뉴스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BBC도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옷이 공항 운영권 회수를 시도했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채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무상 지원처럼 보이지만 계약서 깊숙이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나중에 치명적으로 작동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이 나왔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면 글쎄요. 독일도 비슷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죠. 미국은 더 냉담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중앙아시아의 고통은 그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 발표했죠.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프라 개발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공항은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아미라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석님 보셨어요? 한국만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회를 엿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만이 진정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죠. 언론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분석이었죠. 이어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탐사보도 기자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비밀 문서들을 대량 공개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르겐치 공항 프로젝트 문서도 있었죠. 내용은 제가 받았던 익명의 문서와 일치했습니다. 단계적 지배 전략, 군사 기지화 계획.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함정을 피한 건지. 하지만 재무장관은 여전히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거부하면 바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드 수석님, 대통령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상황실, 긴급 소집된 모든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국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각하, 현실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경제부 장관도 거들었죠.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괜히 자극했다가는. 하지만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넘기자는 말씀입니까? 타지키스탄의 전철을 밟자고요? 외무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하드 수석, 당신의 생각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각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공짜로 지어주고 무이자로 돈도 빌려주죠.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우리의 주권입니다. 오늘 타지키스탄, 내일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독일은 융통성이 없고 미국은 돈만 밝힙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죠.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인천공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섭니다. 교통부 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기술력은 그렇다 쳐도 자금력은요? 건설 비용은 누가 대나요? 바로 그때 아미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웁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운영하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물고기를 주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도움일까요?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가정보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특별 금융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장기 저리 차관과 일부 무상 원조를 포함해서요. 얼마나 됩니까? 총 20억 달러, 30년 상환의 이자율 1.2%라입니다. 재무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1.2%라고요? 네. 그리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액 무상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투표합시다.
우르겐치 공항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는 투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에 찬성하는 분.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찬성하는 분. 12명이 손을 들었죠.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미라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충격, 우즈베키스탄, 중국 대신 한국 선택,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인천공항 첫 해외 수출 성공. 왕 샤오밍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지하드 수석. 아니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한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한 달 후 타슈켄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사절단이 왔죠.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조인식장은 양국 국기와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이 진정한 형제가 되는 날입니다. 4,000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1차로 5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교육받게 됩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항 전문가 30명이 우즈베키스탄에 2년간 상주하며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르겐치 공항의 수익 중 70%는 우즈베키스탄이 갖습니다. 저희는 30%만 받겠습니다. 그것도 20년 후에는 전액 우즈베키스탄에 이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정반대였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신뢰와 우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죠. 계약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아미라가 제게 다가왔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아니요, 아미라.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윤서현 단장도 인사를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멋진 공항을 만들어봐요.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의 손이었죠. 그날 밤 환송만찬에서 양국 청년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아리랑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민요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개념 상승이구나.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것. 며칠 후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 연수생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죠. 많이 배우고 오세요. 여러분이 우즈베키스탄 항공의 미래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계약 체결 후 곧바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우즈베크 기술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죠. 인상적인 것은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자신들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즈베크 직원들과 협력했습니다. 한국 건설 감독관이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공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편 인천공항으로 간 연수생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수석님,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정신, 팀워크, 자부심까지 배우고 있어요. 또 다른 연수생은 이렇게 썼죠.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시고 실수해도 격려해 주세요. 진짜 형제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우즈베크 노동자와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 우즈베크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한국 직원들, 라마단 기간을 배려하는 세심함.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신뢰를 구축해 갔죠. 6개월이 지났을 때 공항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우즈베크 전통 문양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 사막의 열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한 동선. 시공 과정도 투명했습니다. 모든 진행 상황이 공개되고 우즈베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됐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왔죠. 중앙아시아의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건설 현장을 둘러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국 엔지니어와 우즈베크 기술자가 함께 남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제시해 봅시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더 나은 공항을 만들겠다는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르겐치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최강의 공항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 인천공항을 최종 선택한 놀라운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화려한 기술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4,00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두 나라의 깊은 우정.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바로 홍익인간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르겐치 공항은 순조롭게 건설 중이며 곧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당당하게 개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검증된 기술력과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 전 세계의 인프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 성공 신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리아 원더풀은 언제나 심층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